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했던 사람들을 하나씩 보복하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재판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배후에 있었다라고들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핵이 이런 식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보복과 사법 시스템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용도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곧 이제 임박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재판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판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뭐 어떤 결과가 나든 간에 재판의 결과에 사법 시스템의 범위 내에서 승복하겠다라는 선언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희연 교육감 유죄 확정 판결이 어제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리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의 기각 판결도 어제 났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했던 교육감은 유죄였고 또 정의보다는 사리사욕에 충실했던 검사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기울어진 대한민국 유검 무죄, 무검 유죄의 상징적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희연 전 교육감까지 언급하면서 이 검사 탄핵 기각을 박찬대 원내대표는 유검 무죄, 무검 유죄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애초부터 여당에서 이거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아니라고 비판했던 이정석 검사 탄핵 소추,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 9명 의견으로 기각을 했죠. 헌법재판소의 기각 요지는 한마디로 제대로 된 탄핵 사유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과거 한동훈 대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먼저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될 분 같습니다. 이게 그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제일 밑에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친척 명의로 갔어요. 저렇게 아버지와 딸이 주민등록지를 옮겨서 명문 초등학교로 입학을 합니다. 처갓집의 골프장을 자기 골프장처럼 검사들, 선배, 동료, 후배 검사들 골프장 예약 엄청 해줍니다. 이 용인에 있는 골프장이 검사들 놀이터예요. 대한민국에는 감찰과 징계 그리고 사법 시스템이 돌아가죠. 그럼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저런 정도 의혹 제기하면 앞으로 국민들이 이름도 모르는 검사들, 판사들 그럼 거기 나오는 사람 다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정섭 차장이 만약에 이재명 수사와 관계 없었어도 탄핵했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법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전원일치 기각을 판단했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한동훈 대표 얘기는 이거 이재명 대표 재판 앞두고 결과에 불복하기로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 같다. 1심 어떤 결과든 승복해라. 민주당도 그런 선언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범죄는요, 경중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처벌의 수위가 있고 또 경범죄도 있고 중범죄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나누는 이유는 결국 범죄의 어떤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게 또 미칠 수 영향이 큰 것이고요. 더군다나 탄핵이라는 제도는 정말 최고의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직 자체를 정말 어떤 면에서 잃게 만드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우리 헌법은요, 탄핵을 하는 요건을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을 때 탄핵을 하게 만든 겁니다. 예. 즉 정말 즉각적인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혔을 때 바로 탄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국회의 어떤 탄핵 소추권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라는 정말 9명의 헌법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중대하게 심판하도록 만든 게 바로 이 탄핵 제도입니다. 그런데 위장 전입했다고 탄핵할까요? 그다음에 골프장 대신 예약해줬다고 탄핵할까요? 자, 이런 상황이면 헌법재판소는 아마 사건이 넘쳐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제가 김의겸 전 의원한테 묻겠습니다. 위장 전입해서 탄핵한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 탄핵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가요? 꽤 많을 겁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정석 검사 탄핵할 때 6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저는 기각 결정문을 보면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언제 했는지, 뭘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육하원칙이라고 그럽니다. 저희 기자들이 기사 쓸 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뭘 했냐. 예.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그래요. 이거 없으면 기사가 안 됩니다. 쓰지 마라고 합니다. 내보내지 않습니다. 왜? 육하원칙이 없으면 뭔지 모르니까요. 근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9명 전원이 바로 이 이정석 검사 사건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건은 언제 어디서 뭘 했다는 게 없다. 뭘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 수사하던 이정석 검사를 9개월 동안 수사를 못하게 한 바로 그 목적이었던 것이죠. 정말 이거는요.
유검무죄 뭐 이런 이야기 할 게 아니라 예. 정말 본인들이 무고 탄핵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무고 탄핵이니까 책임져라라는 말씀으로도 들려서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예. 자 9개월 동안 공직자가 일을 못했습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변호사 국비로 세금으로 변호사서 했습니다. 오랜 동안 국회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을 빚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요 참 희한한 게 국회의원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국회의원들은 탄핵도 안 당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놔놓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알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 결정문을 보면 그런 거에 대한 무슨 책임을 지겠습니까? 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직무 관련성 특정되지 않았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고 직무와 무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한마디로 제대로 된 탄핵 사유가 없다는 건데 오늘 아침 한 신문을 보니까 진보 성향의 헌법재판관들도 같은 생각이면 이건 또 여러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니냐는 얘기인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서정욱 변호사님, 이게 지난번 안 검사도 기각됐고 이번에 탄핵소추 기각. 근데 특히 또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위원 수사검사 이것 때문에 민주당에서 정확히는 국민의힘에서 방탄용 아니냐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제 그 수원지검의 차장이니까 예. 이재명 대표 수사팀장이죠. 따라서 이제 그거는 누가 봐도 이게 방탄 탄핵인데 그 사유는 이현종 선배님이 잘 설명했으니까 예. 제가 두 가지만 제안하면요. 첫째는요. 이렇게 형식적 적법성이 없다는 거 한마디로 예. 언뜻 봐도 이게 탄핵 사유가 직무 관련성이 없잖아요. 예. 형식적 적법성이 없다. 이걸 이게 왜 9개월을 끌죠? 이게 9개월 끌 일입니까? 예. 저는 이진숙 위원장도 있지만요. 그것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2인 최적 합헌이냐 아니냐. 금방 이게 하루면 노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 정도면 이게 그냥 9일 만에 가까시게 하죠. 9일 만에. 이걸 왜 9개월 동안 직무를 못하게 끄느냐. 헌재도 그 점은 반성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소송비입니다. 변호사 한 건마다게 1억 이상. 이게 왜 저희가 낸 세금으로 이거 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제가 보기 근데 수사를 이재명 대표 막기 위한 말도 안 되는 방탄 탄핵인데 예. 이걸 왜 국민의 세금으로 변호사를 건당 평균 1억이 넘어요. 지출된 게. 예. 이거야말로 구상권 행사해야 된다. 국회 사무처는 민주당이나 법사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9대 0이잖아요. 예. 엄중하게 소송비를 민주당이 부담해라. 이렇게 앞으로 구상권이 왜 재판은 진쪽이 부담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 탄핵하면 아까 이현정 의원은 무고 탄핵이라고 했는데 아까 뭐 서정욱 선배님 뭐 이현정 의원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네. 서정욱 선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이게 구상권까지 민주당이 토해낼 정도로 이건 말도 안 되는 탄핵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해가 국가배상을 했을 때는 공무원한테 구상하잖아요. 예. 이거야말로 이게 완전히 고의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방탄에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골프장 부킹이나 위장 전입이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민주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다른 4명의 수사검사에 대해서 탄핵 추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국회는 부패검사, 정치검사를 단죄하기 위해서 국회의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검사 강백신 탄핵소추안에 검사 김영철 탄핵소추안이 검사 박상용 탄핵소추안이 검사 어미준 탄핵소추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김영철 피소추 대상자를 비롯한 검찰총장 등 주요 증인들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줄줄이 예고한 검사 탄핵 또 하냐 뭐 이런 여러 얘기가 있는데 박상용 검사, 어미준 검사, 강배신 검사, 김현철 검사 뭐 이 사람들의 탄핵 사유를 언급할 때 민주당이 준비 부족했다. 뭐 오타도 있었고 다른 기사 인용도 잘못했다라는 취지 얘기도 저희가 비판거리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네. 이번에 기각에도 다시 검사 탄핵 또 하겠다는 겁니까 민주당은?
일단 계속해서 청문회는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앞서서 그 4명의 검사에 대해서 이제 법사위에 회부했기 때문에 예. 법사위에서는 지금 차례로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앞서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도 청문회가 열렸지만 사실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아서 청문회가 또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것을 두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탄핵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 4명의 검사 중에 3명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했던 적이 있는 분들은 맞지만 예. 사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사실 수사 단계는 어느 정도 다 지나가고 재판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 대상 검사들이 뭐 대북송금이나 뭐 대장동 백현동 수사를 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그 사건이 재판에 넘겨져서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이 검사들을 뭐 탄핵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이어진다라고 보는 것은 좀 정치적인 공세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탄핵이 앞서 이정석 검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 것은 분명하고 이에 대해서 뭐 국민들께서도 비판하실 지점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국회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는 것이 국회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예. 사실상 뭐 받고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기관처럼 뭐 일시나 뭐 어떤 상황들 혐의들을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과정 중에서 아마 국회 측 변호인이 관련된 자료를 중앙지검이나 대검에 많이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들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검찰에 대해서 지금 그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또 검찰의 지금 수사의 대상에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인데 그 수사가 좀 더 면밀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 수사를 통해서 또 범죄 혐의가 특정된다라고 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또 다른 견제가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국민의힘의 법률 담당 위원장입니다.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표적 탄핵이고 사법 테러 아니냐. 아예 이제 방탄 탄핵 금지법을 발의하겠다. 또 검사 탄핵할 거냐라고 이제 국민의힘 맞받아치고 있는데 어제 오늘 주진우 의원이 꽤 이 검사 탄핵 부분에 대해서 세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